2022년 3회 CBT 기출보관 문제입니다. 2번 어느 회로 소자의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주파수를 2배로 하였더니 전류의 크기가 2배로 되었대요. 전류와 주파수의 관계가 비례하다는 거죠. 이때 이 회로 소자를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주파수와 관계가 없는 소자를 먼저 제해 볼게요. 저항, 주파수와 관계 없고요. 다이오드도 주파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일하고 콘덴서가 남는데요. 먼저 전류의 식을 써볼게요. 전류는 교류에서는 임피던스 분의 V죠. 그리고 인덕터 L의 코일이기도 하고 인덕터라고도 부릅니다. 인덕터 L의 임피던스를 구하면요. JωL이고요. 이것의 전류를 구해보면 임피던스 분의 V니까요. JωL분의 V가 됩니다. 여기서 이 오메가는 2파이F죠. 그렇다면 이 주파수와 전류는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반비례합니다. 자, 그렇다면 콘덴서 C의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임피던스는 JωC분의 1이죠. 그리고 이것의 전류를 구하면요. 전류 I는 JωC분의 1분의 V여서 JωCV가 되고 이 오메가는 2파이F라서 주파수와 전류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2배 올린다면 전류도 2배 증가하겠죠. 정답 3번 콘덴서입니다. 6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평형 회로가 있는데요. 여기서 상전압은 우리 VP라고 표현하죠. 상전압이 300V래요. 그리고 부하 임피던스가 6 더하기 J8옴인 경우 선전류는 몇 암페어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이 임피던스의 크기 먼저 구해볼게요. 임피던스 크기는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죠. 이거 복소수의 좌표로 표현해보면 여기가 실수부, 여기가 허수부일 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길이가 크기니까요.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그리고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얘는 10이 될 거고요. 선전류를 물어보는데 먼저 상전류를 먼저 구해볼게요. 상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V인데 여기 임피던스 크기만 넣어줄 거고 V는 상전류니까요. 상전압을 넣어야 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300이고 그래서 상전류는 30A가 될 거고요. 선전류는 이 상전류와의 관계가 루트 3배만큼 큽니다. 상전류보다. 그래서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을 곱한 값 30 루트 3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원자는 가장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있었죠. 그리고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비슷했고요. 전자가 훨씬 작았어요. 그렇다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거니까 원자핵의 질량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고르라고 하면은 어떤 게 가장 무거울까? 원자핵이 일단 가장 무겁죠. 그래서 원자핵과 무언가를 합하면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1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저항이 있고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려고 할 때 전류계는요, 이 저항과 직렬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 측정하려는 전류보다 이 전류계의 측정 가능한 전류가 훨씬 작다면 여기에 병렬로
저항을 하나 연결을 해서 측정 범위를 확대하는데요. 이때 연결하는 이 저항을 분류기라고 하고요. 이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 확대 그리고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4번 교류에서 파형률은 물어보는데 파형률이라는 건요. 파형의 평평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형률은 평균값 분의 실효값이고요. 파형률하고 같이 배우는 개념이 파고율이었죠. 파고율은 파형의 높고 낮음의 정도를 말했어요. 그래서 이 파고율은 실효값 분의 최대값이었죠. 이게 파고율입니다. 18번 비투자율이 1인 환상철심 중에 자장의 세기가 H고 이때 비투자율이 12물질로 바꾸면 철심의 자속밀도를 물어봤는데요. 먼저 자속밀도와 자장의 세기의 관계, 자속밀도 B는 μ H입니다. 이게 투자율이고 이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의 곱으로 나타내죠. 그럼 이때 이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꾼대요. 1에서 10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때 자속밀도는 요 비투자율이 10배가 되니까 자속밀도도 똑같이 10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단자전화 220V, 부하전류 48A, 계자전류 2A, 전기자저항 0.25민 분권 발전기의 유도기전력은 얼마인가? 분권 발전기를 그려보면요. 여기 전기자가 있고 전기자인 전기자 저항이 있고 여기에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고요. 전류가 흘러서 부하로 가고 계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자전류, 계자저항 여기는 단자전압이고요. 이때 E는 단자전압 더하기 IA, RA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유도기전력은 이렇게 되고 또 전류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기자전류는 여기 유도기전력이 발생해서 부하전류와 계자전류 흘러가니까 계자전류 더하기 부하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단자전압 V는 220이고요. 부하전류 I는 48, 계자전류 IF는 2입니다. 그렇다면 IA는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50A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계자 저항 RA는 0.25oh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식에 대입해보면 220 더하기 50A 곱하기 전기자 저항 0.2 이렇게 되면 얘네 계산하면 10이 되고요. 전체 2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25번 삼성동기기에서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난조 방지죠. 먼저 제동건선은 자극면의 유도전동기에 농형건선과 같은 건선을 설치해서 자극에 슬립이 생겼을 때 전기자의 회전 자계에 의하여 슬립 주파수의 전류가 이 건선에 흘러서 난조를 제동하는 작용을 하고요. 제동건선 역할을 하나씩 보면은 난조 방지, 기동 토크 발생, 파형도 개선되고요. 이상전압의 방지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전력 표주의 용단 시 결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2번 부하 개폐기입니다. 부하 개폐기는 전로가 단락 상태가 되어 이상 전류가 흐르면 규정 시간 동안 통전할 수 있는 개폐기고요. 다른 개폐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선로 개폐기는 보수 점검 시 전로를 개폐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거고요. 이 기중부하 개폐기는 개폐 시 아크가 소호통에서만 발생토록 하여 소호통에서 아크를 소호하도록 하는 개폐기입니다.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는 말 그대로 지락사고나 단락사고의 사고 시 전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개폐기입니다. 43번입니다.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서 제2종 가요 전선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 곡률 반지름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가요 전선관 구부리기 규정을 보면요. 여기
가요 전선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경우에는 관안지름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4번. 변압기 2차 저압 과전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배선용 차단기래요. 배선용 차단기는 4번 MCCB입니다. 여기서 1번 PF는요, 퓨즈를 이야기하고요. 이때 퓨즈는 단락보호용 퓨즈입니다. 그리고 2번 ELB는 누전 차단기고요. 3번 OCB는요, 유입 차단기입니다. 전로의 차단이 절연유를 매질로 해서 동작하는 차단기입니다. 45번.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재 외암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데요. 다음 중 접지공사의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는 1번 안전용품관리법에 의한 이중절연기구. 여기 법규와 함께 살펴보면요. 1번 이 이중절연기구는 여기 있습니다. 이중절연 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2번 철대 또는 외암이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여기 절연대를 시설하는 경우 있고요. 3번 교류대지 전압 200V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를 건조하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4번 사용전압이 직류 300V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를 건조화 장소에 설치한 경우인데요. 여기 보면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00V가 아니고 150V면 가능하죠. 48번 레크 배선을 사용하는 전선로는 먼저 레크 배선은요. 저압 가공 전선로에 완금을 설치하지 않고 전주에 수직으로 설치해서 전선을 수직 배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압 가공 전선로에서 사용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54번 전시회나 쇼, 공연장 등 전기 설비 시 배선용 케이블이 구리선인 경우 최소 단면적은 여기 KEC 규정 보면요. 전시회나 쇼 공연장에서 배선용 케이블이 구리선인 경우 배선용 케이블은 구리도체로 최소 단면적이 1.5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60번 캡타이어 케이블을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으로 사용할 때 최소 단면적은 캡타이어 케이블이고요. 저압의 옥내래요. 그래서 KEC 규정을 살펴보면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이어야 하는데 R의 경우에는 이 조건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때 0.75 스퀘어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단면적은 0.75 스퀘어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